내가 사이버 포뮬러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로우 앵글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레이스 할 때도 뒤에서부터 부웅 하면서 엔진 소리 내면서 다가오는 장면을 많이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는 요 앵글을 잡아준다던가 요런 장면들이 은근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아스라다 참 멋있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리뷰는 바로 메가하우스의 베리어 브렉션 슈퍼 아스라다 더블원 리버리 에디션. 기존에 발매됐었던 베리어 브렉션 시리즈를 이제 채색을 바꾸고 데칼도 아주 새롭게 바꿔가지고 나온 리버리 에디션입니다. 발매는 24년 10월 하순에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는 18,000엔, 국내 판매가 기준으로 일반판이 17만 5천원, 특전판이 20만 1,000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앞서서 오늘 리뷰 베스트 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리어 브렉션의 패키지 자체는 되게 독특한 형태인데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적절한, 지금 이 상태면은 이제 글자가 읽히죠. 스파스라다 AKF 더블원 리버리 에디션 이렇게 읽히고요. 베리어 브렉션도 이게 로고도 읽히고요. 근데 차량이랑 이제 쓰고 엠블럼이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또 뒤집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깔끔하게 보이는 이런 식으로 어느 방향이든 이렇게 어느 정도는 보이는 이런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은 공식 사진들과 함께 카자미 하야토 피규어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되어 있고 다이캐스트 파츠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진도 볼 수 있죠. 오픈도 해볼까요? 일단 열 때 이거 참고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베리어 브렉션 하이스펙 같은 경우는 매뉴얼 종이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냥 베리어 브렉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면은 이렇게 박스를 열 때 요 안쪽에 있는 라벨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에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스 열 때 이거 꼭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픈! 짜잔! 그리고 안쪽에 배경지도 있어요. 이걸 꺼내보면 오, 멋진 서킷이 전시할 때나 사진 찍을 땐 이거 같이 놓고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블리스터 하나에 이제 본체랑 카자미 하야토 등등 부속품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카자미 하야토 피규어! 우리의 강진우 씨입니다. 원래 이름이 카자미 하야토죠. 해서 이제 아스라다에 앉아서 이렇게 따봉 하고 있는 우리의 더블원의 주인공. 물론 이제 드라이버 복장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따로 피규어에 채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얼굴이라던가 특히나 눈 부분 그리고 복장의 라인들은 전부 다 몰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파여 있어요. 특히나 이 신발 같은 경우 발등 부분에 요 몰드가 특징적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복장의 질감도 조금씩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부분이 머리카락이라고 해야 할까요? 헤어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뒷머리라든가 굉장히 뻗어있는 이런 느낌이 좀 독특했고요. 뒷모습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에어로 모드용 프론트 파츠입니다. 리버리 에디션에 맞춰서 메탈릭 블루 아주 색깔 이쁘게 되어 있고요. 카 넘버 원, 카 넘버 원 빛나는 넘버 원. 그리고 뭐 AKF 더블원 에어로 모드라는 마킹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옆에는 스고 아스라다 팀? 이라고 써있죠 지금? 그 외에도 이제 라이트 부분에 클리어 옐로라던가 그 밑에 스고의 엠블럼 그 외에도 여러가지 로고들이 데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프론트는 교체식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조인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정중앙 앞에 부분 맞추고 뒤에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안쪽도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에어로 모드용 윙 파츠긴 하지만 사실 메인은 부스터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에어로 모드용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스터를 수평으로 놨을 경우에는 요 날개가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외장 라인에 맞춰서 끝부분이 살짝 곡면인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고 아스라다 팀이라고 하는 데칼을 사용을 하고 메탈릭 컬러 그리고 노란색 경계선도 확실하게 들어가 있네요. 부스터 부분도 도색이 그라데이션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디테일도 어느 정도 재현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메탈릭 레드 부분이 진짜 또 멋있어요. 역시 리버리 에디션 하면은 이런 메탈릭 컬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메탈릭 컬러들을 자세히 보면은 진짜 색깔 이쁘긴 하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부스트 포드라고 데칼이 추가되어 있네요.
그리고 에어로 모드용 커버 파츠입니다. 뒷바퀴 커버 파츠고요. 에어로 모드로 변형할 때 뒷바퀴를 이렇게 막아주는 형태로 추가 파츠로 쓰일 겁니다. 여기도 데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잘 보면은 펄 화이트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이트다 보니까 화면에 잘 잡힐까 모르겠는데 이따 본체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베리어블 액션 특징 중 하나가 이 베이스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전시용 베이스죠. 요거부터 잠깐 볼까요? 슬쩍 빼주고 짜잔. 베리어블 액션 시리즈의 기본되는 베이스인데요. 밑에는 이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슈퍼 아스라다 AKF11 리버리 에디션 드라이버 카자미 하야토 재팬 카 넘버 원. 카 넘버 원. 그리고 차량을 고정하는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 직접 이제 구멍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빼가지고 위치 옮겨주는 게 가능한 거죠. 뭐 차량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겠고 내가 원하는 임의의 위치로 가서 끼워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바닥에 보면은 이 조인트가 끼워지는 곳 사각 정중앙에 동그란 구멍이 하나 보이죠. 이 차량을 베이스에 고정하기 위한 나사 구멍입니다. 블리스터의 바닥면에 보면은 테이프로 이렇게 나사 하나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비닐 포장돼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베이스에 아예 고정시켜 놓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럼 베이스 다 살펴봤겠다. 슈퍼 아스라다 더블 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리버리 에디션 다운 그런 파란색, 빨간색, 그런 펄 화이트 이런 컬러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역시 리버리 에디션이 정말 이쁘게 잘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색깔 정말 잘 썼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리버리 에디션이 그냥 전체 시리즈가 다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팬분들도 꽤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색깔이 이쁘다는 얘기예요. 색깔이 정말 이쁘게 잘 뽑혔다는 얘기고 베리어블 액션 시리즈가 조형이 별로인 것도 아니어서 조형도 되게 이뻐가지고 그 색깔도 되게 잘 어울리죠. 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만지기 전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박스에서 꺼내자마자는 이 뒷바퀴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슬라이드에서 바깥쪽으로 빼줄게요. 양쪽 다. 한쪽은 제가 빼놨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뒷바퀴 빼주고 보면은 이런 느낌, 뒷바퀴 딱 맞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맞으니까 방금 이야기하던 이제 펄 화이트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카메라의 노출을 좀 어둡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펄 화이트가 좀 더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프론트 부분에 이런 펄 화이트 부분도 살짝 반짝반짝한 느낌이라든가 이렇게 라이트 옆으로도 그렇고 특히나 이 뒤쪽으로 가면은 넓은 쪽이 펄 화이트잖아요. 이런 식으로 빛에 살짝 비춰보면은 펄 화이트의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출도 다시 올려봤습니다. 굳이 펄 화이트만 보려고 해가지고 노출을 낮춘 거였는데 역시 이렇게 밝게 봤을 때 전체적인 조화는 되게 잘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이 메탈릭 블루 컬러가 방금처럼 노출을 낮췄을 때나 지금처럼 높였을 때나 아주 진하게 강렬하게 색깔을 잡아주고 있네요. 그리고 본체에 사용된 이런 노란 색깔들이 아무래도 확실히 쓰기 힘든 색깔이에요. 너무 밝게 하면은 엄청 장난감처럼 보여버리고 그렇다고 너무 어둡게 가자니까 그러면 또 노란색이 아니게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 되게 적절한 색으로 되게 잘 맞춘 노란색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먼저 프론트 부분 아까도 어두울 때 잠깐 봤지만 이제 각종 데칼과 카 넘버 원이라던가 아까 뭐 에어로 프론트에도 있었지만은 스고의 로고 그 외에도 포인트 데칼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리버리 에디션이 되면서 이런 색깔들 조화가 되게 좋기 때문에 보는 맛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살짝 옆에서 보더라도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메탈릭 블루 컬러도 되게 잘 어울리고 아주 보기 좋죠. 그리고 이제 바퀴 부분, 바퀴도 가운데 있는 이 빨간 색깔 라인부터 해서 마킹들까지 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적당히 두툼한 형태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굴러가는 바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운전석입니다. 이 앞쪽에 보면은 사이버 시스템 기계적인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 살짝 뒤에 오면 여기에 작게 아스라다가 들어가 있죠. 아스라다 내비게이션 시스템 딱 머리 부분 나와 있고요. 그 외에 핸들 디테일이라든가 주변에 이런 버튼이나 이런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차량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모니터 저런 부분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시트 부분에도 안전벨트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메탈릭 컬러로 도색된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피 옆에 보면은 드라이버 이름이 들어가 있죠.
하야토, 가자미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뭐 이렇듯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 캐노피가 열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이스펙 같은 경우도 오픈이 되는 구조지만은 일반 베리어블 액션은 오픈이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면은 특유의 S라고 하는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위에 안테나가 들어가 있죠. 아스라다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포장 상태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놓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일부러 비닐을 씌워놓지 않는다던가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차량의 뒷부분 메탈릭 블루로 된 이런 라인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옆에는 슈퍼 아스라다 AKF11의 이런 이름이 데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군데군데 포인트 되는 마킹들이 들어가 있고요. 색깔 뭐 보기 좋죠. 계속 아까부터 봤지만은. 그리고 가만 보면은 이 뒤에 있는 노란 색깔 파츠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사이가 떠 있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도 깔끔하게 또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뒷바퀴 쪽 역시 휠 부분의 디테일이라든가 붉은 색깔 라인, 마킹 뭐 이런 거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굴러가는 바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로고 마킹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곡선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스터 포드 주변에 메탈릭 블루 그리고 부스터 포드의 마킹 아까 별도 파츠에도 이렇게 똑같은 마킹이 있었죠. 그 옆에는 스고 부스트 시스템이라는 마킹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윙 부분도 잘 보면은 평평한 형태가 아니죠. 살짝 뒷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작은 부분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뭐 색깔의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서킷 모드의 부스터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에어로 모드 때랑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형태죠. 데칼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역시나 메탈릭 레드 그리고 이 부스터 끝부분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정말 멋지고요. 차량의 뒷부분도 깔끔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손으로 만져보면은 쫙 이렇게 푹 파여있는 느낌이 깔끔하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색깔도 뭐 깔끔하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후미등 쪽도 이렇게 클리어 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바닥을 봤을 때 이 뒷바퀴를 이어주고 있는 프레임 부분 이 가운데 있는 축이 합금 파츠를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주변으로는 작지만 다 색깔이 들어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닥면 가운데 큼지막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 길쭉하게 된 부분이 또 합금을 사용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바퀴를 이어주고 있는 부분도 디테일은 다 들어가 있죠. 마지막으로 아직 안 본 부분이 이 옆에 이펙트 펜 부분입니다. 여기도 색깔이 정말 이쁘죠. 어떻게 보면은 아스라다가 기체가 바뀔 때마다 좀 변경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여기에요. 슈퍼 아스라다 더블 원, 뉴 아스라다로 넘어갈 때까지 이 부분은 은근 형상이 바뀌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더블 원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완만하게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나중 가면은 이 완만한 이 경사가 없어진다던가 위에서 봤을 때 이 앞부분 노란색 포인트 여기도 디자인이 조금씩 바뀐다든가 뭐 옆 라인이 생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죠. 더블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란 색깔 화살표 있는 게 포인트고요. 카 넘버 1 마킹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V12 마킹이 들어가 있다던가 그리고 요 빨간 색깔 화살표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위에 보면은 작게 빨간색으로 이펙트 펜이라고 적혀있는 마킹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펙트 펜 가동을 시켜봐야겠죠. 작동은 간단합니다. 좌우로 이 파란 색깔 부분을 잘 잡고 뽑아주면 됩니다. 살살 뽑아주면 이렇게 양옆으로 이제 연장이 되고요. 연장된 하얀 색깔 부분에 이 커버를 손톱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쓱 하고 밀어 넣어주면은 이펙트 펜 노출. 정말 작은 부분인데 디테일한 부분들 색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전선, 이펙트 펜 부분의 은색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물론 양쪽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주 이쁘죠? 그리고 연장된 바닥 부분에는 이렇게 덕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구멍이 뚫려 있진 않지만 깔끔하게 색깔도 다르게 처리가 되어 있고 조형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펙트 펜 같은 경우는 최초의 아스라다 때부터 아스라다 GSX 때부터 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때부터 이렇게 막 뭐 리프팅 턴이네 그런 걸 쓴 건 아니에요. 리프팅 턴은 어디까지나 뉴 아스라다 때 그러니까 이 이후입니다. 아직 슈퍼 아스라다 더블 원 때는 이펙트 펜 같은 경우는 이제 더러운 선풍기는 아니었다는 거. 참고로 이렇게 오픈 시켰던 이펙트 펜은 다시 이렇게 슬라이드로 집어넣어주고 빼보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사이버 포뮬러 모델들은 다 이렇게 좀 카메라를 낮춰서 보는 게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라인 보세요, 라인. 옆라인. 완전히 낮추고 봤을 때 이런 느낌은 또 굉장히 이쁘다. 이렇게 샤프하게 아래에 완전 납작했다가 뒤로 갈수록 살짝 높아지면서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이쁘지 않나. 내가 사이버 포뮬러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로우 앵글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레이스 할 때도 뒤에서부터 붕 하면서 엔진 소리 내면서 다가오는 장면을 많이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는 요 앵글을 잡아준다던가 요런 장면들이 은근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아스라다 참 멋있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멋진 앵글들 봤고 서킷 모드 다 봤으니까 에어로 모드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어로 모드 체인지! 변형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일단 프론트 떼어내고 부스터 떼어내고 교체만 하면 돼요. 프론트 자체는 아까 그 에어로 모드 프론트에서 이야기했듯이 밑에서 봤을 때 앞쪽에 조인트 하나, 그 뒤쪽으로 조인트 2개 해가지고 이 부분 빼주면 됩니다. 살짝만 힘주면 이렇게 떨어지고요. 아마 제품에 따라서 이게 고정이 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도색의 피막 때문에 이런 조인트들이 두꺼워져 있거나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작할 때는 조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부스터 부분도 그냥 부스터 온 하듯이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그대로 빼내면 됩니다. 양옆으로 살짝 돌기가 잡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살살살살살 빼주면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반대쪽 마찬가지 들어 올리고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역시나 처음 뺄 때는 좀 살살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뒷바퀴 2개 안쪽으로 슬라이드로 밀어 넣고요. 에어로 모드 커버를 가지고 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딱 조인트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딱 저기다가 맞추어서 이렇게 바퀴를 감싸듯이 살짝 힘주면서 끼워주고요. 반대쪽도 위치 잘 맞춰서 살살 힘주면서 잘 끼워줍니다. 짠! 그 다음은 뒤쪽 부스터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에어로 모드용 부스터를 껴주는 거죠. 역시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끼울 때 천천히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끼울 때 안쪽에 보면은 이 프레임 부분에 가동하는 이렇게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부스터 온오프 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끼울 때도 양옆에 돌기도 딱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슬라이드하는 부분에 끼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천천히 힘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다 밀어 넣고 이제 날개도 앞에 커버랑 수평을 이루면은 깔끔하게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론트 가서 이제 앞쪽에서 위치를 맞추면서 이렇게 뒤쪽 고정을 해주는 거죠. 마무리로 이펙트 펜 부분을 슬라이드로 오픈! 이렇게 에어로 모드 변형 완료! 역시 이 아스라다의 에어로 모드 참 이쁩니다. 정말 이쁘죠? 이렇게 정면에서 보더라도 이쁘고요. 이렇게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보더라도 이쁘고요. 참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이 슈퍼 아스라다 더블 원 같은 경우는 이후에 나오는 뉴 아스라다처럼 이렇게 막 레어 메탈이 줄어들었다 펴졌다 하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기계적인 변형이었다 보니까 확실히 뉴 아스라다랑은 좀 다르죠. 특히나 요 뒷바퀴랑 이 안쪽에 공간의 느낌 차이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에어로 모드에서 이런 하이 앵글이 많이 나왔습니다. 멀리서부터 차량이 웽 다가오면서 카메라는 이제 딱 이렇게 따라가던 요런 앵글이 자주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앵글을 낮춰서 정면을 보는 요런 멋도 꽤 좋고요. 그리고 로우 앵글로 가서 보는 요런 멋도 있죠. 그리고 카메라 로우 앵글 상태에서 뒤로 돌린 다음 부스터 온! 이렇게 부스터 온도 시켜봤습니다. 뒤에 있던 부스터 포드가 철컥하면서 위로 올라오던 그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뒷모습을 보면 포드가 위로 올라와 있고 앞쪽에 흡입구도 제대로 노출이 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슈퍼 아스라다 더블 원 때는 이게 작화 오류가 있어가지고 분명 지금처럼 에어로 모드에서 부스터 온 했는데 뱅크씬에서는 서킷 모드용 날개가 달려 있었다는 게 이게 작화 오류 중 하나였죠. 끝내기 전에 간단하게 이 슈퍼 아스라다 더블 원에 대한 추억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이 머신이 주력으로 활약하는 때가 더블 원부터 제로까지 쭉 활약을 하는데 더블 원도 물론 멋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제로 때
부스터를 당길 수 없던 하야토가 부스터를 다시 당길 수 있게 되는 에피소드. 그래서 저는 이 더블원의 부스터 모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때 뭐랄까 감동이랄까 그거를 잊지를 못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배경지 들어있던 걸 바닥에 깔고 이너셜 드리프트하고 있는 느낌으로 구도를 잡아봤습니다. 특히나 이 서킷의 디테일을 바닥에 딱 깔아둘 수가 있으니까 이 구도 잡기라던가 이렇게 써먹기가 좋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강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베리어 브렉션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 원 리버리 에디션 리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리버리 에디션 이쁩니다. 색깔 이쁘고요. 데칼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팬분들도 이제 다른 머신들도 리버리 에디션이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주인공 위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오거, 카자미 하야토 뭐 이렇게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슈자크 라인도 한번 보고 싶기는 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란돌 그닥 좋아하진 않았는데 나이 먹으면서 란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애가. 맞다. 아쉬우니까 카자미 하야토를 잠깐 세워놓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구도가 이상한데 드리프트하고 있는데 사람이 앉아있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냥 딱 세워만 놓기에는 요 베이스 쓰는 게 가장 베스트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